이렇게 화면을 보니까요. 네. 이 무더위를 잘 견딜 수 있게끔 또 삼계탕까지 준비를 해주시고. 네. 복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따뜻한 마음이고 서로 배려하는 거고 공유하는 거다. 네트워크를 마련해서 계속 지원을 받는 단체 외에 독거 노인들, 저소득층, 또 장애인, 다문화, 북한 이탈 주민 이런 분들한테 지원하는 시스템을 복지라는 처음했기로 해서요. 지금 한 3년 됐는데 전국 최초로 실시됐고 정말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을 오고 있습니다. 네. 옥깃을 넘을 정도로 꽃보다 아름다운 분들이 많이 계시죠. 고양시에서는 그 외에도 또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서 장애인 행정 도우미를 지원을 한다고요. 네. 이것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장애인들을 우리가 접근할 때 이제 우리 복지TV가 다양한 노력들을 하시고 계시는 것처럼 장애인은 보호받아야 되고 네. 약간 지원해줘야 되고 이거보다는 진정으로 장애인들은 스스로가 직립하고 싶어하는 거죠. 네. 서서 걸어다니는 것만이 아니라 돈의 액수를 떠나서 스스로 일을 하고 싶고 또 장애인, 비장애인과 차별감을 느끼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저희 이제 고양시에서는 장애인 행정도우미 제도를 둬서 아무튼 시청이나 구청이나 이런데 장애인들을 고용함으로써 그분들이 일하고 싶은 욕구들을 갖게 하고요. 네. 또 일자리 관련해서는 홀트라든가 또 다양한 그 장애인 단체에 있는 분들이 각종 이제 중증 장애인들이 네. 덕양구청에 커피숍을 만들어 가지고 또 시민들을 상대로 커피를 팔고 뿌듯함을 느끼게 하고 해서 아무튼 그 시로서 할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적 지원을 하지만 네. 장애인의 일자리, 그다음에 장애인 문화, 또 장애인 스포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튼 그 스스로 자존감을 느낄 수 있는 또 비장애인과 차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나름대로 어떤 애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복지 정책에 대한 그 기반도 튼튼한 고양시이지만 이 시장님의 그 따뜻한 마음도 그분들을 참 많은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고양시는 또 지자체 부분 1위를 했던 부분이 또 일자리 창출 부분인데요. 네, 네.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었어요. 네. 그 비결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들이 고양시 같은 경우는 서울에 인접한 배드타운이기 때문에요. 또 수도권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 수도권 규제 때문에 공장이나 산업단지가 못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네. 저희들이 전국의 161개 시군구 중에서 1위를 했던 건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가장 많이 만들었다. 그러면 그게 뭐냐? 결국은 노인들을 위한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네. 뭐 이런 부분들을 가장 잘했다는 건데 우리가 그동안 대한민국 사회나 또 자치단체가 어떤 대기업을 육성하고 네네.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비장애인들을 위한 지원들을 많이 했지만 세심하게 장애인들이라든가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적 기업 또 협동조합, 마을 기업 이런 부분들은 부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일자리 숫자를 많이 늘리는 것보다 또 외형의 파일을 키우는 것보다는 정말로 이 주부들을 위한 어르신들을 위한 이렇게 좀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하고 그걸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자 해서 그 부분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네,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많은 신경을 쓰시는데 제가 사담이지만 네. 시장님께서 그 백수이신 적이 네, 있으셨더라고요. 네, 그때 네.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제 아까 제가 시정을 펼치면서 네. 이 청각장애인 눈화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 네. 조금 여유롭고 또 넉넉한 분보다는 네. 사회적으로 소외감을 갖는 분에게 좀 더 손길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제가 잘 나가다가 네. 이제 국회의원에 떨어지고 이제 소위 백수 시절이 됐을 때 네네. 그래도 제법 잘 나갔던 제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버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사실 저한테 네. 도움받았던 분들도 많고 네. 또 저도 뭐 전문성이 있는데도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네. 그리고 안정적으로 100만 원의 소득만을 갖는다는 것만도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되면서부터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일자리 창출이다. 그리고 네. 지금도 고양시에서 K-팝 공연장 유치를 포함해서 약 1조 이상의 정부 지원을 받는 신한류 문화예술의 도시가 이루어지고 고양시 곳곳을 다니면서 찾아가는 음악회라는데요. 네. 그 모든 부분들은 골목 경제 활성화, 또 장애인과 어르신들과 또 다문화 가정들이 함께 참여하는 마음이 차별감 없이 기뻐야 네.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고 일자리며 복지며 네. 문화가 살아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몇몇 대기업만 조금 여유로운 분만 집중적인 지원을 하게 되면 거기서 박탈감을 가진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은 네. 반드시 사회적 갈등이 나와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표출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고양시 전반이 큰 성장과 발전에 대해서도 애를 쓰지만 가능하면 가족과 같은 공동체. 네. 그래서 저는 시장으로서 꿈이 뭐냐라는 이야기를 이제 종종 듣습니다만 그럴 때 가족과 같은 시장이 되고 싶다. 예. 장애인들에게 또 어르신들에게 참 가족같이 편하고 따뜻하고 또 좀 속마음을 털어줄 수 있는 그런 노력에 네. 몸부림을 치고 그래서 옷도 좀 가능하면 이렇게 네, 네. 간편복 입고 다니고 차도 네. 소형차 타고 다니고 좀 농담도 좀 편하게 하고 말이에요. 네. 예, 좀 실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 정말 그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고양시인 것 같은데요. 네. 이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기업을 또 살리고 또 고용의 기쁨을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그 변화된 그런 장면들을 저희가 화면으로 담아봤는데요. 네. 한번 보실까요? 네네. 네. 네, 저는 지금 파인텍에 입사해서 파인텍 자원운영팀에서 주로 자재에 대한 구매와 발주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로 이 일자리 센터를 세우고 고양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처음에 이 회사를 잘 몰랐는데 고양시 일자리 센터에서 2013년 5월 9일날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업 박람회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참여한 다음에 파인텍이라는 회사를 알게 되었고 파인텍 회사에 이제 입사 지원을 한 다음에 사전 면접하고 본 면접을 보고 이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예, 저는 파인텍에 근무하고 있는 박창욱 전무이사입니다. 우리 준호 씨는 지금 이제 면접도 제가 직접 봐서 체험을 했고, 그리고 성격도 이제 차분하고, 그리고 또 신입다운 비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온 지 업무를 이렇게 우리 각 팀에서 이제 업무를 이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만큼 충분한 기회를 줘서 좋은 우리 체험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씨 열심히 일하고 우리 파인텍에 나중에 큰 인물이 될 수 있도록 합시다. 네, 이렇게 고양시의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행복해지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고양시는 또 평화통일 거점 도시로서 중점을 받고 있는데요. 향후 그 비전과 또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제 앵커께서도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고양시는 그동안 네. 일산 신도시 20년 역사 속에 가려져 가지고요. 일산은 아는데 네. 고양시는 어디가 있지? 이제 이런 상황이 됐었어요. 네. 근데 저희들이 금년이 고양이 600년의 역사가 되는 해이고 더욱더 의미가 큰 건 5,000년 전에 네. 한반도에서 최초의 재배 벼농사를 한 지역이 바로 우리 고양시의 송포, 대화, 가자 지역이었던 거예요. 네. 그 부분은 곧 우리 서울대 신용화 교수님 같은 분은 대한민국 사학계의 최고신데요. 고향에서 한반도에 문명이 시작됐다는 거라고 의미를 부여해 주셨어요. 네. 이게 갖는 의미는 고향이라는 땅이
일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600년의 역사 나아가서는 5천년의 한반도 역사 속에서 문명사적으로, 외교적으로, 풍수지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너무 큰 의미가 있다. 네. 그것은 곧 앞으로 남북이 분단돼 있고 또 고양시는 접경지역 인근에 있는 도시로서 고양시에 북으로 가는 경의선, 네. 자유로 또 김포공항, 인천국제공항이 있습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 외교안보 쪽에 제가 전문가였기 때문에 네. 어느 도시에선가는 평화적 통일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2020 평화통일 특별시 2020년까지는 우리 후손들에게 분단된 조국을 물려줘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평화통일 프로젝트를 통해서요. 고양시는 일산의 2배 크기에 네. 아직 개발되지 않는 그런 시가와 예정용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평화통일 경제특구화하고 네. 고양이 파주까지를 연결하면서 앞으로 통일의 배후 기지로서 네. 교육, 문화 또 경제 단지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우리 고양시가 이명박 정부 또 박근혜 정부 이 기간 동안 아직 남북 관계가 큰 변화는 없고 답보 상태입니다만은 또 때로는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까지 갔습니다만은 네. 차근차근 평화 통일을 준비하는 특별시로서의 역할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 시장님의 바람처럼 이렇게 평화 통일이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고양시가 주축이 되는 많은 일들이 또 좋은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또 이 고양시 하면 이 아름다운 자연 환경 그리고 소중한 자원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또 얼마 전에 장항습지를 또 람사르 등록 추진하면서 네. 또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것에 대해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또 지금 말씀해 주신 장항습지는 세계 생태의 보고고요. 네. 그래서 그걸 람사르 협약에 이제 등록을 하고자 하는데 람사르의 사무총장이 오셔가지고 네. 이렇게 도심에 정말로 천혜의 습지가 있는 경우는 드물다. 네. 더구나 남북이 접경 지역에 있는 DMZ 인근에 그래서 아마 그 세계 생태의 보고로서 람사르 협약에 장항습지가 등록되는 건 뭐 시간 문제일 것 같고요. 어떤 우리가 이 개발, 성장, 발전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생태적인 어떤 노력 네.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자연 환경도 참 아름답고 이 복지 정책도 아주 잘 돼 있는 고양시 정말 저도 가서 살고 싶을 네, 정도인데요. 꼭 오세요. 네. 시장님 이렇게 시장실을 또 타운 미팅룸으로 개방을 하실 정도로 네. 그 시민과의 소통에 아주 적극적이시라던데요. 네. 이렇게 하시면서 아주 큰 변화가 있으셨다던데 네. 어떤 점이 있으셨나요? 우선 이제 과연 시민들은 시장에게 또 대통령에게 무엇을 원할 건가? 큰 거대한 발전, 개발, 성장인가? 네. 아니면 내 집안에 우리 아이들의 교육, 또 복지, 문화, 일자리를 좀 편하게 이야기 나누고 이럴 건가?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시장실 옆에 조그만 공간이 무슨 군대 지하 벙커 같은 네. 놀고 있던 공간이 있어서 그걸 이제 집에 있는 책도 좀 갖다 놓고 시민과의 타운 미팅실로 해서요.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시장의 자리나 시민의 자리나 공직자의 자리가 똑같이 했고요. 또 우리 시청의 이제 건물은 정말 C급 안전진단을 받아서 여름에는 비가 새고 겨울에는 춥고 거의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네. 3천억이 들어가야 될 시 새 건립 비용을 포기하고 네. 10억만 들어서 갤러리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건 작은 예들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옷차림 검은 양복 입고 시장에게는 초대형 검은 리무진 버스가 네. 대형차가 나옵니다. 네, 네, 네. 그걸 포기했어요. 그 이유는 시민들을 거리에서 만날 때
고급 승용차 타고 내려가고 만나고 자기는 고생하십니다 하는 재래시장의 아주머니하고 이야기하고 이게 너무 안 맞기 때문에 네. 그래서 눈높이를 그분들에게 맞추고 또 그것이 쇼가 아니라 진정으로 생활 자체를 저도 라면 먹고 또 뭐 설렁탕 먹고 네. 소주 한 잔 기울이면서 그분을 가족처럼 대화를 나누는 거 이제 그런 일환이어서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시민들에게 시장에 신뢰가 갈 경우는 어떤 문제라도 이야기를 해주고 못 해주는 경우는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알았다고 꼭 해달라는 건 아니다. 마음을 갖고 해결하는 노력을 해달라는 이야기가 대한민국 복지정책,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우리들의 마음가짐에서 무엇이 답인가, 돈인가, 예산인가, 따뜻한 마음과 배려고 함께 가고자 하는 동반자적인 어떤 가족인가, 그 문제를 저는 울보시장이라는 책에서도 말하고 싶었고, 시장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계속 제가, 이렇게 어떤 스스로에게 되새기는 그런, 저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시장님 하면 정말 어려운 존재이기도 한데요. 네. 화면에서 보면 이렇게 식당에 계신 할머님께서 너무나도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데 네. 그분과는 어떤 인연이신가요? 우리 집은 후딱하면 잘 오시는데 요새 너무 바빠서 못 오죠. 맨날 아침이라서 여기서 밥 내가 보기 싶어가지고 빨리 막 오라고 그러죠. 고양 시내에 재래시장에 있는 북엇국 할머님인데요. 아주 시원시원하게 이야기하면서도 네. 항상 자식처럼 제가 국회의원일 때는 똑바로 잘해라, 떨어졌을 때는 힘내라, 시장일 때는 서민들 잘 챙겨라 네. 했던 분이어서 아무튼 틈만 나면 가서요. 네. 그분이 만들어준 북엇국을 먹으면서 또 제가 또 자주 가는 똥돼지집에 삼겹살을 먹으면서 거기 오신 분들의 어떤 이 눈물 어린 밥, 또 저도 항상 이분들의 애환과 이분들의 어떤 주름살을 펴게 해줄 수 있는 시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네. 어떤 자기다짐을 하는 분이어서요. 아주 아주 가까운 친구 같은 네. 지역의 어르신입니다. 네. 그 시장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또 화면들을 이렇게 보니까 고양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네. 제가 정말 느끼게 되는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네. 시장님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요? 네, 많은 분들이 어떻든 제가 이제 국회에 있다가 시장이 되니까 다시 또 국회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또 혹은 격려해 주시는 분은 더 큰 꿈을 꾸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건데, 저는 어떤 젊은 나이에 네. 청와대, 국회, 시장 또 이런 다양한 경험을 했고 또 분에 넘친 제가 어떤 직분을 얻었기 때문에 또 저희 원래 꿈이 또 교수였었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시장, 또 전 세계에서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부지런한 시장. 네. 저는 그 시장이 만약에 저보다 더 부지런하고 저보다 더 열정적이라면 그분하고 만나서 네. 저는 선의의 경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멋지게,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정말 가족과 같은 친근한 따뜻한 시장, 내년까지 그렇게 하고요. 내년 선거 때가 되면 그때 저의 진로는 시민들에게 묻고 네. 또 제 양심에 묻고 해서 무엇이 또 어떤 일이 제가 또 새로운 길을 가는데 의미 있는 일일까 하는 걸 결심을 하고자 합니다. 네. 네. 시장님, 지금까지 정말 따뜻한 말씀들 전해주셨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복지TV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무리 인사 말씀 네.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정말 복지TV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장애인도 계실 거고, 또 어르신도 계실 거고, 또 여러 가지 복지적인 혜택을 기대하는 여러 시청자 여러분이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는 중환자실에서 여러 가지 암의 고통에 계시는 분도 있고, 또
훨씬 더 심각한 절망 속에서 죽음을 꿈꾸는 분들도 삶에 대한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다고 봅니다. 아무리 삶이 슬프고 힘들지라도 희망과 용기 잃지 마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사랑한다면 세상이 달리 보일 거고, 정말 주어진 생을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리라고 봅니다. 저도 시장으로서 어떤 여러분과 같은 분들이 웃을 수 있고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따뜻한 대한민국,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오늘은 고양시의 최성 시장님을 모시고 고양시의 복지정책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복지시대,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